심층 사정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사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기본 사정에서 원래 데이터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근데 가끔 기관에서 보시면 특별히 관리해야 될 대상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죠. 건강적인 거나 또는 신체적인 거나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에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심층 사정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건강 상태 영역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건강 상태 영역에서 대상 정보를 보시면 어르신께서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분으로 따지겠죠. 얼마만큼 몸이 안 좋으신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을 보실 때 오른쪽 상단에 건강 신체 상태 영역 평가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하셔서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실제 학회에 나와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이해하기 쉽게끔 되어 있는데요. 뭐 시력이라든지 또는 청력, 구강 청결도, 그 다음에 현재 동반 질환 관리라는 부분으로 분리됩니다. 크게 동반 질환이라는 것은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질환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환하고 증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상당히 비슷한 것도 많습니다. 근골격계. 예. 실제 어르신께서 어떤 병환을 안고 계시는 경우에 병적 진료를 받고 계시는 경우는 질환으로 분류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발생 가능한 영역으로 가시는 경우에 이제 증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은 이제 증상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수면은 이제 잠을 자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곤란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옆에 어르신들께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영역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작용, 뭐 알레르기하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 따른 영역을 별도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 관리, 그 다음 기타 평가 점수 미포함이라고 되는데 요거는 실제 이 어르신한테 우리가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개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뭐 호스피스 간호가 필요한가, 아니면은 간호를 위한 별도로 교육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영역 평가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서비스 욕구 영역입니다. 어르신께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부적응을 나타내는 경우에 저희가 사회 서비스 욕구라는 영역을 평가하게 됩니다. 뭐 요구 한번 보시면 기저 생활력 회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욕구사항 신체적 건강 상태가 기본적인 일상생활 영역에서 장애의 원인이 실생의 경우이다. 아니면 또 낙상 위험이 있다든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요구되는 활동으로서 잡아놓은 것이 저희가 생활체조나 직업활동, 원예활동 등인데요. 이거는 실제 표준값일 뿐이지 실제 기관마다 서로 다른 값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체 시설에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들의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여기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데이터를 잡아놨는데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기본적인 값은 똑같이 제공을 다 해드립니다.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뒤에 시스템 코드 관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관리에 보시면 공통 코드에 사회 적응 역할 복구, 가족 지원 코드, 기초 생활력 회복 코드, 이런 것들은 기관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 값을 씁니다. 모든 기관이 요리교실을 다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의 쉼터를 다 운영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 시스템을 여러분이 적용을 하실 때 이런 프로그램들은 우리는 뭐뭐를 쓰고 있고 어떤 걸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여기서 제거를 하시고 여기 없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게 있다라면 추가를 해서 코드를 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쓰는 시스템 이 ECM이라는 건요 굉장히 표준적인 모듈로 만들어졌다고 보십니다. 저희가 말하는 표준이라는 것은요 모든 기관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공통 분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우리 기관에 맞는 특성적인 부분을 이런 코드 값에서 더 많이 넣으시는 거예요. 뭐 요리교실인데 요리교실도 한식이 있고 일식이 있고 뭐 중식이 있다라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분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심층사정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욕구 코드 영역 같은 경우부터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들은요 좀 더 상세한 영역을
기관에 맞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지상태. 자, 인지상태 영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께서 기본 사정상 인지상태 값이 많이 안 좋게 나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 진압력, 그러니까 무학력 선택 시 1번 시간 진압력, 6번 주의 집중력, 7번 언어 항목에서 1점 가산이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무학력이라고 얘기한 것은 저희가 대상자 정보에서 대상자 데이터를 넣으실 때 무학력으로 체크를 하시게 되면 심층 사정의 인지상태 영역에서 값들이 무학력으로 인해서 값이 증가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수를 1점, 1점을 배부를 했는데요. 어르신한테 실제 값으로 가는 것은 6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체크한 거는 3점이지만 어르신이 무학력이시기 때문에 1번, 6번, 7번 항목에 자동으로 1점씩 가산이 돼서 7점으로 점수가 6점으로 점수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울증 정도입니다. 우울증 정도. 어르신께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어떤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르신에 대한 내용을 면담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주의하실 것은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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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어느 일률적으로 한 가지 범위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담을 통해서 상세히 주시면 좋겠고요. 기타 상담 사항은 내용을 별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가 항목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이 있다라면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면담을 통해서 개입자께서 또는 상담자께서 내용을 상세히 넣어주시고 적용하시면 좋겠고요. 심층 재활사정. 어르신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재활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때 재활치료는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재활치료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항목에 기본적인 일상생활활동, 인지영역, 기본사정, 심층사정, 욕창영역, 낙상위험 이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기본사정 및 심층사정을 거쳐서 만들었던 내용값들이 연계돼서 넘어오는 값들입니다. 이 값들을 가지고 진행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